오미크론 증상이 약하니까 많이 걸려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? 저도 그 얘기 맞아, 들었어요. 그 얘기 네, 많이 많이 해요. 네. 지금 하루에 거의 20만 명에 육박하는 감염자가 네. 나오니까 일주일만 지나면은 150만 명 가까이 네. 감염되고 있잖아요. 이런 사태로 가니까 그럼 다 같이 한번 걸리고 마면 되는 거 아닌가? 빠바바방 그렇죠. 그렇게 위험하게 네.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네. 가능하면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야죠. 아.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. 사실 지금 2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계시는 우리 출연자들 모두 다 한 번도 사실 걸린 적이 네. 없이 네, 네. 개인 방역을 철저하게 했는데 저는 얼마나 다행이었다고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무리 이 경미하게 증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치명률은 존재하는 것이니까요. 가능하면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하겠고 이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 마비가 생길 수가 있어요. 네. 예를 들면 의료진들이 집단적으로 감염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네요. 완전히 마비가 되겠죠. 지난 그 크리스마스 때 미국에서 항공대란이 일어났었잖아요. 네, 항공계 관계자들이 전부 다 갑자기 집단 감염되면서 난리가 났었죠. 이런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집단적으로 감염이 일어나면 사회가 완전히 스탑돼 버릴 수가 네.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. 따라서 우리의 시스템이 그 정도의 그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. 네. 아니 근데 집단 면역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? 그리고 또 하나는요. 그게 형성이 되면 한 번 확진된 사람은 다시 확진이 되지 않는다는 건가요? 그거 궁금해요. 그거 정말 궁금하더라고요. 네, 그러니까 집단 면역은 우리 이 중에서 한 70% 이상이 이거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한두 사람이 걸리더라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확산되는 게 늦어진다. 그러면서 서서히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된다라는 걸 뜻하는데요. 집단 면역에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. 뭐냐 하면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거에 대한 면역이 생겼더라고 하더라도 또 변이된 거에 대한 면역이 있을 거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없지요. 항상 주의하시고 관리하셔야 됩니다. 네. 네, 그렇군요. 다음 질문도 바로 드리겠습니다. 확진자와 직접 마주치지 않았다면 감염이 안 되는 건가요? 라는 질문입니다. 마주치지 그렇죠. 않았으면 네, 안 네. 되는 거 아니에요? 네.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? 오. 엘리베이터 타실 때마다 사실 좀 긴장되지 않으세요? 맞아요. 네, 네. 혹시 내 앞선 사람이 내렸는데 그 사람이 양성자이지 않았습니까? 오. 우리가 사실 다니다 보면은 항상 어쩌면 확진자였던 그분이 다녀갔을지 모르는 장소에 내가 노출되기도 하죠. 하죠. 물론 며칠 이상 이렇게 쭉 차이가 나면은 상관없겠죠. 굉장히 감염률이 낮아지겠죠.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대부분은 이제 비말 전염이라고 해서 침에나 침방울에 의해서 전염이 되지만 지금 오미크론 변이는 혹시 공기 중 전파가 되는 것은 아닌가? 너무 감염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의심도 현재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 바이러스가 사실 충분한 양으로 쳐서 만약에 내가 노출이 된다면 눈 같은 각막을 통해서도 감염이 가능합니다. 아.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지는 이런 물건들을 따지고 본다면 네. 예를 들면 이제 나무결이라든지 뭐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이런 딱딱한 곳에서는 예. 약 한 하루 정도까지는 생존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쓰는 마스크 같은 천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천이나 옷 같은 재질에서는 대략 7, 8시간 정도도 생존이 가능합니다. 네. 따라서 외부에 이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했다가 돌아와서 이 마스크의 겉부분을 만지는 행동 같은 걸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다른 물건들을 만진 다음에도 꼭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지키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